이 보상은 아이가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게 되고, 이 높아진 동기는 뭐 공부와 같은 그 외 등등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행동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보상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혹시 장작불에 불 피워본 적 있으세요? 장작에 불꽃을 탁 붙이면 어떻게 되게요? 불꽃이 꺼져요. 불에 이렇게 그을린 흔적만 딱 남긴 채 말이죠. 장작에 불 피우려면 이때 뭐가 빠졌게요? 네, 바람도 이렇게 불어넣어줘야 되고 적당한 연료도 좀 뿌려줘야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캠핑 감성이냐고요? 우리가 장작에 불이 잘 지펴지도록 바람을 불어주거나 연료를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이 보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소한 이끼 하나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장작이 지속해서 타오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아이의 공부 근성도 좀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부뿐만은 아니죠. 다른 행동하는 거, 좋은 습관 들이는 거, 이런 행동이 정말로 몸에 배이려면 어떨 때는 적당한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공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환경만 마련해주고 그걸로 끝내면 이 공부 근성으로 자리 잡기는 어렵거든요. 이 공부 근성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 가끔은 보상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보상에 대해서는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좀 팽배한데요. 우리에겐 이 보상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토론은 의미가 없죠. 어쨌든 이걸 효과적이게 또 똑똑하게 그리고 최소한으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상이라고 하면 달콤한 초콜릿이나 용돈이나 또는 칭찬판에 스티커나 도장 같은 거 모으는 거, 또는 요즘에는 핸드폰 쓰는 거, 이러한 강화물을 떠올리거든요. 이건 보상 중에서도 특히 외적 보상에 해당돼요. 반면에 선생님이나 부모님, 이런 타인들로부터 받는 칭찬 또는 셀프로 하는 자기 칭찬, 이런 것도 보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자기 만족감이나 이번에 시험을 잘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을 보상으로 여기기도 하는데요. 이때의 보상은 내적 보상이라고 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린 좀 달려와야 되니까 요쯤에 있는 외적 보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아이가 이런 보상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뇌를 확인해 보니까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도파민은 기분도 좀 좋게 만들어주고 더불어 앞으로도 그 일을 지속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특히 도파민이 언제 많이 분비되냐 보니까 아이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받았던 그때의 보상, 이때가 가장 많이 분비가 됐던 거예요. 아이는 그 기대 이상의 받았던 그 보상 경험과 그 당시에 너무 행복했던 그 기분을 시냅스에 저장해둬요. 이 과정이 몇 번 더 반복이 되면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아이는 그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보상은 아이가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게 되고, 이 높아진 동기는 공부와 같은 그 외 등등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행동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물론 보상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안 놀고 숙제부터 하면 엄마가 핸드폰 게임 1시간 허락하시겠지? 하면서 나름 자기 기준에, 또는 예전에 엄마가 줬던 이 보상의 경험을 기준으로 뭔가를 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 했다고 칭찬만 해. 그럼 아이는 이게 아닌데? 난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때 아이는 뭔가 좀 불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뇌에서는 이제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신호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상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이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위한 이 보상의 종류와 또 보상의 간격, 그리고 보상 시기가 나름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보상의 종류는 우리 아이의 취향을 고려하면 가장 좋은데, 물질적인 보상은 최대한 조심히, 최대한 적게 주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때 절대로 보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든 것, 이건 꼭 지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보상의 시기와 간격이에요. 이 보상을 주거나 제거하는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 하던 어느 아이가 엄마가 곰젤리 하나 주는 거 그거에 그나마 한두 장씩 뭔가를 해왔다면 그게 어느 날은 이거 할만하네, 나도 공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좀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내적 동기가 올라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딱 봤을 때 오호, 드디어 아이가 공부에 좀 재미를 들렸어, 이렇게 판단이 됐다고 단번에 보상을 탁 제거를 해버리면 이때 공들여 쌓아 올렸던 그 습관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보상을 주는 것도 또 제거하는 것도 시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긍정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막 보상을 주는 것은 근성을 딱 길러주는 그 굉장히 초기 단계나 또는 아이의 연령이 어릴 때, 이럴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지속적이고 또 고정적인 보상은 아이가 이 보상에 대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다면 기간을 점차 늘려가거나 또 가끔 보상을 주거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보상을 주는 것도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이가 뭔가 작은 성공의 경험이 어느 정도 좀 모이고 나면 뭔가 큰 보상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딱 인지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행동을 지속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 모든 보상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바로 아이 행동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 시험에 80점을 받았는데 이번 시험에는 100점을 받았어. 100점 받았으니까 100점 받았어. 여기에 보상을 하는 것이 결과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 마음에 아이가 좀 잘했으니까 뭔가 아이한테 뭔가 서프라이즈 좀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마치 조산모사 같은 느낌일지라도 전혀 다르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이 100점이어서 칭찬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간의 아이의 노력. 야, 너 진짜 끈기 있게 공부하더라. 아니, 엄마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 엄마 정말 놀랐어. 와, 너 정말 공책 노트 정리도 꽤 많이 늘었더라. 야, 이렇게 짜임새 있게 공부하니까 너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축하해. 뭐 이렇게 작은 행동이라도 유심히 관찰하고 이 관찰한 내용에 또 칭찬하고 그렇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칭찬도 보상이라고 했죠. 30점을 받던 아이가 50점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죠. 이 노력과 과정에 보상을 하게 되면 아이가 뭔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칭찬거리가 많아지거든요. 이 과정에 보상을 한다는 의미는 아이가 뭔가 꾸준히 했음에 보상을 하는 것과 같아요. 네 번째, 당연한 일에는 보상하지 않아요. 뭐 숙제하는 거, 지각하지 않고 학교 가는 거, 뭐 깨끗하게 씻는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뭐 이런 당연한 일들 있죠.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과 같은 그런 당연한 일에 아이가 보상을 바라면 안 되겠죠. 게다가 도덕적인 가치 있는 일조차 아이가 보상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마다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르고 또 발달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어떤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기본 생활 습관이 좀 아직 잡히지 않은 아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 아이에게도 당연한 일이 될 때까지 약간의 보상을 좀 활용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습관을 좀 형성하는 게 좋겠죠. 단 습관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나면 보상을 좀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강약을 좀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벌은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벌이라고 하면 뭔가 벌 세우는 거, 또는 뭐 체벌하는 거, 뭐 이런 약간 무서운 게 좀 떠오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그렇게 벌 세우고 체벌하시는 분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벌을 좀 사용할 때가 좀 있어요. 야, 너 이번에 시험 못 치면 너 핸드폰 압수할 거야. 너 할 일 다 못하면 핸드폰 게임 없어. 뭐 이렇게 강화물을 제거하는 것도 일종의 벌이거든요. 만약 다 하지 않는다면, 만약 이 점수를 넘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뭐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조건부 계약은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뭔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충분히 좀 효과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좀 줄여주거든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벌 받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뭐 하고 막 그랬던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벌은요, 아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를 좀 감소시킬 수 있어요. 결국 억지로 뭔가 하게 되는 거죠. 혼나기 싫어서 규칙을 지키거나 이거 뭐 뺏기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 그런 아이의 모습은 우리도 좀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벌 대신 조건을 거는 말 대신 제안하는 말하기로 약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너 90점 넘으면 용돈 2만 원 올려줄게. 이거 조건을 건 거죠. 아니면 뭐 숙제 다 하면 TV 보여줄게. 숙제 안 하면 너 TV 못 봐. 이것도 TV라는 보상을 제거할지 말지 조건을 건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 조건에 익숙해지면 이 조건대로 받는다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감사의 마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 90점 넘으면 용돈 2만 원 올려주는 거 당연한 대가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가 조건과 거기 합당한 대가로 연결하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좀 곤란할 거잖아요. 이런 조건과 대가 대신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제안하는 말하기로 한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숙제 다 하면 텔레비전 보여줄게. 숙제 안 하면 너 못 봐. 이거 대신 숙제 다 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TV 보자. 이번에 너 시험 치고 나서 시험 끝나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외식 한번 할까? 뭐 이런 느낌. 아다르고 어다른 느낌인데 제안의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한번 말하기 방법을 약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보상이 나아가야 되는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용돈을 올려주거나 갖고 싶은 물건을 사주는 거, 이런 외적 보상이나 또는 반대로 이런 달콤한 외적 보상을 딱 제거하는 그런 벌은 일시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성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 아이들 좀 어때요?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외적 보상의 효과가 생각보다 지속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외적 보상을 활용하시되 가급적이면 최소로 활용하시다가 서서히 줄여 나가셔야 돼요. 결국 아이들이요, 부모의 응원이나 칭찬,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감이 가장 큰 보상이 되거든요. 작은 일을 이루었을 때 자기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을 가지는 그런 자기 만족, 자기 가치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자녀가 어리다면 그게 가능해? 하고 의문이 좀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더 자라고 나면 호작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 보상으로 만족하지 잘 않아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만족하고 싶고 그러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앞에 2단계가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탁 찾아오는 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거기까지 잘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연료도 적당할 때 좀 넣어주고 으쌰으쌰도 해주면서 함께 가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보상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똑똑하고 또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